예, 지난해 그리고 올해 뭐 주식시장 역대급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역대급 상승과 역대급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집중 분석 시간에 그 이유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 전략 세우겠습니다. 유신익 KBWM 스타자문단 수석 이코노미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와, 정말 역대급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최근에 뭐 이 급등락 장세,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뭐 전쟁 때문이라고 표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변동성이 있지 않아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장기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유가가 오르면 다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곡물가도 오르고 사실 상품 모든 이제 공업 제품 가격도 오르고 플라스틱도 오르고 화학도 다 오르고 사실 이게 비단 예전에 우리가 있었던 러우 전쟁처럼 이제 원유 공급에 대해서 쇼티지가 있는 요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그 홍해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잘 열릴 것이냐.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완벽하게 풀지 않으면은 이란한테 총 공격을 하겠다. 지금까지 했던 거에 거의 배 이상의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냥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전술적으로 미국도 사실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못하는 영역이 있고, 그러니까 무기나 국방 능력은 압도적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해결되지 않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은 하메네이 차남 모스타바가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차기 리더로 선출이 됐는데 그런 상태에서 과연 미국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딜을 해나가겠습니다. 협상을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 기존의 하메네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랑 상황은 똑같아졌어요. 그럼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란 쪽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새 지도부는 더 똘똘 뭉쳤어요. 왜냐하면 선대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사실 가족들이 죽은 상태에서 이 이란 정치 지도부 같은 경우는 더 강력하게 자신들을 지키려는 욕구는 강해져요. 그럼 뭐냐면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좀 길어질 수 있다. 그러면 뭐냐면은 단순히 원유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 뭐 감산에 대한 부분들, 쿠웨이트가 감산을 한다, 뭐 이런 이슈를 떠나서 해협이 막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이 냉탕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좋아지는 건 사실은 이제 트럼프의 말 때문이죠. 그렇죠. 호위군을 통해 가지고 이 해협이 완만하게 이제 잘 통과하게끔 하겠다. 이제 지금 보면 탱커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탱커들이 사실 빠져나간 거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탱커는 유조선. 네, 유조선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가짜 뉴스도 많고 이쪽 주장도 다르고 저쪽 주장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전황 자체가 합치적으로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 싸움 한번 일어나면 사실 양쪽 싸움 말 다 들어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한쪽이 부부싸움조차도 사실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졌다. 이 변동성이 커졌다는 거는 사실 금융시장 측면에서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급락한 이후에 급등이 나와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급등락, 변동성이 커졌다는 건 뭐냐면은 방향을 못 잡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포트폴리오상 해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오르는 쪽에 대해서 현물 주식이나 여러 가지 투자를 해 놓으셨다면 또 안 좋아질 쪽에 대한 투자도 같이 가져가셔야지 지금은 일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가 가장 핵심 변수잖아요. 그것을 둘러싼 이제 시장을 보면서 그런 지정학적 그 판의 변화 이런 거를 뭐 이란 전쟁 전에도 그죠. 그런 쪽에서 시장을 많이 보셨고, 그 다음에 말씀 들어보면 이란 사태가 이게 뭐 단기간에 끝난다고 너무 단정적으로 기대하는 것도 좀 이르다는 말씀이에요. 네. 환율 어떻습니까? 사실은 달러가 좀 초반에 강세로 갔었잖아요. 그죠? 전쟁 나고 오히려 그렇죠? 그랬고요. 우리 환율은 뭐 1,500원을 뭐 넘나드는 상황, 지금 1,470원으로 환율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원화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깔딱고개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환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순수입국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축률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으로 해결을 하더라도 환이 여기서 급등을 하게 되면 원유나 외부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라든지 여러 원자재 도입가는 평균적으로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터닝해서 다운될지를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보고 원화를 더 팔지 아니면 원화를 여기서 더 팔지 않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살지 결정을 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깔딱 구간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이제 핵심의 포인트는 또다시 전쟁으로 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전쟁,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도입하는 LNG라든지 아니면 유가,
원유 가격 이런 것들이 방향성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즉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가치에 대한 체력이 약화되어 있는 국면에서 다른 외부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나쁜 쪽으로 시나리오가 더 확률적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전환이 되면 사실 환율은 다시 치고 갈 수 있는 구간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1,500원대를 경험하고서 다시 변동이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고려를 하면 현 수준에서 좀 급등락을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좀 가늠해 보겠습니다. 물론 유가나 실물 경제 영향이 얼마나 있을 때는 전쟁에 이런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사실 미국 경제도 썩 뭐 그리 좋은 상태도 아니었었잖아요. 또 AI 거품에 따라서 사실은 그 사모대출 시장 이런 쪽도 상당히 긴장이 있었고 그죠. 근데 요번에 이제 유가 오르면 결국은 물가는 오르면서 성장률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나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는데요. 근데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10일이에요. 전쟁 발발한 지 이제 10일째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유가만 빠지면은 이제 거기 희망을 부추긴 건 트럼프 대통령이죠. 유가만 빠지면은 빨리 빠질 것이다. 전황만 마무리는 그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근데 전황이 마무리가 될 것이냐, 트럼프의 시기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될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이란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보면 사실 미국을 직접적인 공격하는 것보다 UAE라든지 아니면 사우디라든지 미군이 주둔하고 있거나 대사관 있는 곳을 자꾸 공격하잖아요. 주변국을. 그래서 대통령이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건 뭐냐면 미국의 약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도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크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순수입에다가 사실은 모든 외부적인 원자재는 도입을 해야 되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적인 부흥을 이번에 많이 이뤘죠. AI, 그다음에 반도체, 로봇, 조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원가가 이제부터 비싸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타이밍에 왔다.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사실 10원이 오를 때마다 우리 채산성 악화는 GDP 대비해서 우리가 숫자를 대략적으로 추산해 보면은 10원을 오를 때마다 GDP의 감속이 0.1에서 0.2 정도는 계속 내려갈 수 있다. 이건 평균 환율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소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환율이 우리의 이제부터는 경제 역량에도 조금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왜 인플레랑 같이 맞부딪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국만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도 올해는 뭐 2% 성장을 굉장히 장밋빛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 시장 전망 얘기할게요. 어쨌든 글로벌 상황이나 유가 영향을 받지만 우리 시장은 기본적인 반도체 이익 이런 것들로 보면은 여전히 변동성을 뚫고 상승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주로 국내외 투자 기관들도 그렇게 보는데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AI 다 제조업이거든요. 제조를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공장을 돌리려면 아직까지도 결국에는 기름, 원유 가격 다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코스트에 다 연동이 되는 거고 원자재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2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에서 3개월 정도를. 만약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안에 완벽하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사실은 이게 또 증산을 하는데 쿠웨이트 같은 경우 이번에 불가항력적으로 감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증산을 하는데 시간은 걸릴지언정 그래도 대비가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전황 자체가 2개월을 이제 서서히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감산하는 국가들이 많아질 것이고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 시장을 다 좋게 만드는 이유도 G7이 공동성명으로 비축률을 풀겠다.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 비축률을 풀 수 있다. 근데 사실 그들의 비축률은 데일리해서 뭐 억배럴이 쓰여지는 현 글로벌 시장에서 사실 몇백만 배럴밖에 안 돼요. 다 합쳐봐야. 그러니까 카드를 다 써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2개월 이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사실상 모든 부분들이 앞서 말씀하신 지금은 인플레만 강조하지만 다음부터는 이제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돌아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업 금융적인 측면에서 자본이 잘 도니까 수출이 계속 일어났었죠. 근데 그런 환경도 시나리오상 깨질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들은 물론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워요. 유가가 어디까지 올라갔다 얼마나 떨어질지,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 변동성에서 주식 비중을 확 줄이고 뒤로 물러나란 말이냐, 한국 증시 시장은 이제 대세 상승이 훼손됐다는 얘기냐, 이런 그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 투자자들은 또 현기증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장 대응 전략 좀 마지막으로 알려주세요. 이건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반반 전략. 그래서 반은 현물 주식을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좋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반을 가져가신다면 좀 아프더라도 고가에서 못 파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근데 그러니까 아프시더라도 일부 반은 해지하는 쪽으로 결국에는 원자재가 됐든 아니면은 우리가 떨어질 때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 펀드라든지 ETF들을 어느 정도 같이 가져가시는 게 맞다. 투자를 꼭 하셔야 된다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방향성은 정확히 표현을 해드리자면은 이거는 글로벌도 모르고 이란도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지금 모든 카드를 다 끌고 가기에는 시계가 아주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반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ETF 관련된 것이 좋기도 하고 또 좀 노이즈도 만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또 뭐 2배짜리도 나온다고 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화 해가지고 이제 오르는 그러니까요. 쪽에 이제 배팅이 되는 이제 상품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대 수익 때문에 자금이 많이 몰릴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또 약간 이제 장의 색깔이 바뀌면은 양날의 검이죠. 예. 그렇죠. 양날의 검입니다. 말 그대로 음. ETF 물량에 의한 손절에 의해서 거기에서 이제 파는 물량들이 또 현물로까지 이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 하여튼 조심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네. 그런 판단입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가기에는 너무 공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가면서 시장 대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전략이다. 역사를 봤을 때, 전략을 봤을 때.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간이 네. 20초 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0초만 말씀하시죠. 러우 전쟁 때 초기에 한 달이면 끝난다. 저는 항상 근데 체력이 안 그러셨다. 된다. 그랬습니다. 예, 집중 분석 KBWM 스타 자문단 유신익 박사님 함께 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